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한 데이터 기업이 20대부터 60대까지 3,0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설에 고향에 가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특히 20대가 62%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나흘간의 연휴 재충전의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MG 티키타카에서는 대구 음식과 즐겁게 놀 수 있는 문화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한 설 나눔 행사 소개합니다. (2월 9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흐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간 무난하게 통과하는 가운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은 유천 하이패스 부근 21.5km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고요. 시내도로는 대부분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0도 예상되고요.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설 다음 날인 11일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0.4도, 습도 76%입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연휴 첫날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2분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늘봄, 영유아 교육 지원, 국제인증 교육과정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들과 치열한 지정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육발전 특구 요즘 많이 들리는 소식입니다. 어떤 정책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특구인 교육발전 특구, 기회발전 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중 하나인데요. 네.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그리고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개선,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또 3년간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교육발전 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특별교부금 규모가 크기도 하고 해서 교육발전이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구시가 또 교육청의 추진 의지가 아주 강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발전 특구를 대구 미래 50년 설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교육청은 지역대학과 지역기업, 구군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공모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네. 또 이들 기관은 지난달 29일 시군구청장 협의회 회장, 경북대 총장, 대구 경영자 총협회 협회장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네,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위르겐 클린스만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까지 겨냥했는데요. 임기가 아직 2년 반 정도 남은 클린스만을 해임할 경우 축구협회가 그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약정이 그러하다면 위약금이라도 주고 해임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 그 위약금은 잘못 계약한 축구협회장이 물어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이유로 이런 목소리를 냈을까요? 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이 시도민 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주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FC 구단주를 맡았고 2022년 대구시장에 취임하고는 대구FC 구단주를 맡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졸전 끝에 참패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능과 무기력이 입증된 감독에게 차기 월드컵 지휘봉을 맡길 수 있겠나라며 한국 축구의 사대주의는 이제 버려야 하고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가 즐비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프로팀 감독의 임기는 없고 성적이 부진하면 당연히 교체되는 거라며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추고 통역이 필요 없는 국내 감독을 임명하자고 했습니다. 네. 아시안컵 준결승전 패배 여파가 아직도 큰데 감독과 축구협회의 이 책임을 직격했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직원 80여 명의 임금 9억 원을 주지 않은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달서구 지역 한 요양병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이런 체불임금 소식 들으면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문시장에서 25년째 한복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춤했다가 올해 들어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요즘에 혼수 자체가 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복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시댁에 인사하러 가는가 그럴 때 좀 입고 하니까 설 명절에는 조금 나아요. 평상시보다는. 사실 한복이란 게 저희 전통 한복이잖아요. 전통인데 너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편한 옷만 찾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죠. 보면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격식이고 전통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죠.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에서 신랑각시 두 분이 그것도 작년 12월 달쯤이네요. 지나가다가 한복을 보고 너무 입고 싶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 내국인들도 잘 안 입는 게 한복 요즘에 추세인데 너무 이쁘다고 2벌이나 맞추고 가셨어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이제 세배를 지낼 때 한복을 입고 했으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우리 전통을 설에는 추석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또 설에는 무조건 세배라는 게 큰 어른들한테 절하는 세배가 있기 때문에 꼭 한복을 한 벌 정도는 입으시고 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두루두루 한복을 좀 많이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킬킬 콘텐츠의 김윤환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성로 취향 커뮤니티 나를 위함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진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구의 먹을거리, 놀거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두 분 모두 이제 미혼이라고 알고 있는데 명절에 대한 생각이 결혼한 MZ들과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설 분위기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저는 그 친가가 10남매고 외가가 6남매셔가지고 와. 어릴 때부터 이제 명절 되면은 엄청 대가족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명절이 딱히 좋진 않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진짜 한번 하고 나면 큰 일이 딱 하고 힘 빠지는 그런 즐거울 것 기분이어서 같은데.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사촌 동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조부모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모임을 이제 잘 안 하게 되니까 네. 한편으로는 후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정이 있는 문화가 좀 그립기도 한데 그립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뭐 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 전에 귀농하셨는데 온돌방이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 추우니까 가서 몸을 좀 뜨끈하게 지지고 싶습니다. 아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네네네. 부럽습니다. 예, 민진 씨는요? 저도 명절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긴 연휴 정도로 느껴질 뿐이지 이게 옛날처럼 그 제사를 지낸다든가 가족을 뵌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명절의 의미는 퇴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소에
잘 보고 챙기고 그 가족들도 보고 해야지 이 긴 연휴에 교통지역 속에서 보내는 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처럼 명절 연휴에는 영화를 본다든가 가까운데 여행이라도 하루 이틀 다녀오는 걸 더 선호합니다. 예, 뭔가 그 명절이라고 설렘은 크게 없다. 두 분 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요즘은 뭐 어딜 가든 맛집 먼저 찾아본다는 분들도 많고 그 맛집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대구의 대표 먹거리, 대구 신미에 대한 두 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대구 신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납작만두, 논매기 매운탕, 누룽국수, 따로국밥, 동인동 찜갈비, 네. 막창구이, 무침에, 뭉티기, 보고불고기, 야끼우동 이렇게 10가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엔 대구 신미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세대가 즐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한 가지도 없나요, 이 중에서? 네. 한 가지? 네. 막창? 이런 거? 참, 네. 네. 저는 좋아하는데 홍보도 약간 전통 음식처럼 하게 되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대구 신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네. 이게 이제 대구에서 시작됐던 독특한 음식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개발됐을 때 이제 서민들이 많이 즐겨 했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굉장히 그런 특별함보다는 예. 이제 그런 시대상이 반영된 음식이라서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지역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맛있기도 맛있습니다. 네. 맛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대구 생활 4년 차인데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대구 분들은 다 막창만 먹는 줄 알았어요. 아, 평소에 계속. 네, 그래서 막창이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근데 여기서 대구 신미를 이제 여기 와서 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싼데 이 대구 신미 같은 경우에는 양도 많고 가성비도 뛰어난 음식들이기도 해서 자주 찾게 되고 네. 그 신미 중에서도 이제 따로국밥이 있는데 전 돼지국밥도 자주 먹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야끼우동, 찜갈비 진짜 자주 먹게 되는 제 최애 음식들로 자리 잡았죠. 그렇군요. 맛을 많이 보셨네요. 이 중에서. 예. 중식집도 네. 유명한 곳이 많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 오셔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대구에는 그 대구 신미 외에도 이제 유명한 노포 중식집도 많이 있고요. 전국 5대 짬뽕으로 알려진 모 짬뽕집도 있고. 네. 그리고 치맥의 도시답게 다양한 치킨 브랜드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떡볶이 축제도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만큼에 네. 뭔가 단짠하고 맵고 그런 맵부심이 있는 그런 이제 대구라는 데프리카라는 정열적인 것과 뭔가 어울리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보고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에 양념을 해서 이제 고기를 익혀서 먹는다. 뭐 이런 특징과 그다음에 치킨 같은 경우에도 양념을 이제 개발해서 묻혀서 양념치킨. 먹으면서 그런 이제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했던 것들이 이제 대구의 특성이 되지 않았나 유명해진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음식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주로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임 공간이 중앙로역 인근의 종로예요. 거기 고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예. 골목에 고깃집이 가득한데 늘 저녁에 갈 때마다 손님이 북적거려요. 고기질이 뛰어난 데다가 안주도 하나같이 맛있어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종로골목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요즘 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을. 골목이나 식당 거리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분위기. 바로 도심의 값진 자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다양한 거리가 생겨서 이제 활성화되고 그런 메카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주 가는 이제 동성로 젊음의 거리에서 이제 교동으로 약간 옮겨가고 있거든요. 아,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서울처럼 이제 외곽지가 조금 개발되면서 그런 핫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 간 듯한 인상을 주는 이제 인테리어로 일본식, 홍콩식 그리고 다양한 외국 요리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인테리어도 있고. 그렇게 네. 일본, 홍콩식으로 네, 그렇죠. 해놓고 요즘에는 있군요. SNS에 이제 올리는 감성 사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저희 MZ 세대들에겐 좀 잘 먹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잠깐은 잘 되겠지만은 계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유행일 수도 있어서 예. 대표적으로 이제 대구의 유명한 김광석 길은 이제 전국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술가들이 모여 있고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던 골목인데 이제는 건물세가 올라가고 예술가들이 그래서 비싸서 떠나면서 그런 이제 고유의 맛이 사라진 예. 좀 안타까운 일이 이런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이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대구 골목에서 또 보탤 말이 있는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살았다 보니까 골목 문화가 힙한 거리로 자리 잡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봐왔거든요. 근데 북성로나 양령시 같은 경우에 요즘 상권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북성로 서포터즈 기자 활동을 좀 해봤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거긴 노인들 외에는 잘 가지 않는 동네가 됐어요. 이렇게 멋스러운 골목도 많고 예술가의 작업실로 쓸 수 있는 공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마도 그 서울 성수동의 사례처럼 예술가의 거리를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탕 재료는 아주 훌륭한데 이걸 어떻게 맛깔나게 다듬어내야 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아쉬움을 좀 표현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맛집 블로그 그리고 맛집 유튜브 이런 걸 엄청 많이 섭렵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입맛이 굉장히 짧습니다. 미식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여러 곳을 가보셨어요? 네네. 저 출장 가면 항상 그 지역에서 유명한 집은 꼭 줄 서서라도 맛을 보고 오는데 예. 대구에도 그런 막창 골목이라든지 뭐 찐갈비 골목 뭐 유명한 골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들 그런 분위기가 좀 많더라고요. 아, 맛집 골목은 네네. 있는데 네네네. 관광지에는 그런 맛집들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미식 투어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별로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짜줘서 좀 홍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놀거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유명한 맛집이 뜬다는 건 그 주변에 놀만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야 동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을 좀 걷다가 보면 맛있는 것도 먹고 차 한 잔도 하고 그래서 카톡 프로필도 하나 남기고 그럴 수 있게 그림이 그려진 동네가 많아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맛집보다 중요한 게 카페 문화라고 생각해요. 카페 문화요? 예. 식당은 밥 먹고 1시간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2시간, 3시간이고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 수 있기 때문에 네. 카페 문화가 중요한데 대구는 카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렇죠. 밀집도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저는 거기서 좀 안타까움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들 맛집에다가 갔다가 그냥 카페만 가는 게 아닌가. 네. 문화예술 인프라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극장도 요즘 보면 텅텅 비고 몇 년 새에 그 동성아트홀도 사라졌잖아요. 예. 영화뿐만이 아니라 대구미술관은 시내랑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한 번 가려면 큰 맘 먹어야 되고 전시나 공연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네.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맛집과 문화 관광 콘텐츠를 좀 연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 콘텐츠가 부족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확장을 해서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대구살이 그 4년 차 박 대표는 뭐 어디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호극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호극장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데다가 싸게 영화를 보는 공간이고 독립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그렇습니다. 곳이죠. 예, 예술 영화가 다양한데 가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관객과의 대화라든지 토크 프로그램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계속 열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요. 커피도 싸고 마신단다 말이죠.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곳은 뭐 없으세요? 제 추천으로는 이제 북성로랑 경상가면공원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산책하고 에스프레소 커피바라든지 성시경 국밥집으로 유명한 베스트 식당도 있는데 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다시 가봐야 되겠습니다. 김윤환 씨는요? 네, 저는 이제 공연 예술을 좀 즐기다 보니까 대구 하면 이제 대명동 소극장 문화의 거리가 이제 딱 떠오르는데 네. 서울의 대학로 못지않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엔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소비도 준 측면이 있겠지만은 예술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시대 흐름에 맞게끔 좀 유연하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좀 다시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의 청년들이 놀이나 문화에 뭔가 목마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날 위함은 이제 회원수가 이제 5,000명이 넘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네. 이런 소셜 살롱 같은 문화는 서울에만 있는 줄 아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왜 우린 밥 먹고 카페만 가는지 궁금했던 거죠. 네. 더 의미 있는 놀거리를 찾고 싶은데 이런 놀이나 문화에 대한 갈증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다채로운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클래식 독서, 그림, 경제, 투자, 영화, 글쓰기, 사실 국악까지 종류까지 다양한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직접 이것저것 해봐야 문화에 대한 갈증도 채우고 동시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청년 모임들이 계속해서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여기가 좋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청년들한테 맞는 놀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거리를 직접 적극적으로 만들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의 갈증이 스스로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하는데 잘 먹고 그리고 잘 놀 수 있는 대구를 위해서 한마디씩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한마디보다 좀 길 것 같은데, 네, BTS, 슈가 같은 이제 세계적인 K-팝 그룹 출신들도 많이 대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비도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대구는 이제 관주도에 행사 문화 많아서 네. 조금 그게 아쉽고요. 청년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소멸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야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다채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대구도 청년들의 어떤 문화의 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 거리를 많이 만들자 이런 지적이시네요. MG 티키타카 동성로 취향 커뮤니티 나를 위한 박민지 대표 그리고 킬킬 콘텐츠의 김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을 맞아서 지역 곳곳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배아현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결혼 이주 여성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하는 설맞이 행사가 열린 대구 북구 가족센터에 다녀왔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중국 만두 빚기 강의를 진행한 결혼 이주 여성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2024년 대구 북구 가족센터 결혼 이민자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설맞이 행사 설레일 만두실래요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꼭 불렀어요. 아이고 잘하네요. 네,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이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초송펑입니다. 한국에 와서 계속 중국어 강사, 중국 문화 강사 등등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중국 만두 만들니까 그래서 제가 PPT를 통해 만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만두 어떤 모양인지 소개해드리고 다른 결혼 이주 여성분들에게 이 어르신들에게 만두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설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날인데요. 근데 저희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 모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모실 수 있어서 제 부모님 모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 보람이 있는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국도 만두 있는데 오늘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결혼 이주 여성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중국 만두를 만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분들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특히 중국 분들 여기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 행사를 통해 결혼 이민자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행사에 참석한 지역 어르신과 결혼 이민자들의 소감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역학교에서 온 학생 박위선입니다. 오늘 여기서 결혼 이민자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초청을 해서 학교에서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만두를 만들어갖고 가길래 보니 너무 손녀들 같고 예뻐서 같이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다문화 가정 방문해가지고 정말 만두도 만들고 또 시식도 하고 또 점심도 잘 먹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 온 박언주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10년 됐습니다. 행사 오니까 여러 나라 친구들 많아서 또 어르신을 뵈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 만두 비기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예쁘게 뭘 만들었어요. 그래도 기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은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4년이 되었고요. 지금 가족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모시는 그것도 제 진정 엄마 생각해서 정말 뿌듯했고 행복했습니다. 아니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신기해서 하고 직접 손으로 내가 만들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 이런 자리는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다문화 가족은 다양한 구군에 거주하는 만큼 북구를 포함한 9개 구군 가족센터에서 설명절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대구 북구 가족센터 사무국장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 가족센터 사무국장 구지연입니다. 대구 북구 가족센터는 대구 북구 지역의 가족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결혼 이민자분들이 타지에서 따뜻한 마음들을 서로 정을 나누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결혼 이민자와 북구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한국 명절 문화를 나누기 위해서 설날 음식 만두를 만들었고 2부에서는 함께 만든 만두를 넣은 떡국을 조리하여 지역사회 간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건물이 무엇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 하는지 아직 익숙하지 않는 가족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가족분들에게 친근하게 누구나 가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들을 계획하고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대구 북구 가족센터는 열려 있으니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9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